왜곡되지 않은 진실. 1727년 가을, 조선왕조 세자의 결혼식. 13살 신부가 꽃단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마냥 뛰어놀 나이의 어린 신부가 세자빈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랑의 나이는 9세, 신부보다 4살이나 어린 소년입니다. 그리고 1년 후 남편이 죽었습니다. (14살의) 과부가 된 소녀. 그녀는 37세까지 23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13살의 세자빈이 되어 14살의 과부가 된 여인 효순현빈 조 씨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공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1715년 12월 14일 한양 순교방, 지금의 명륜동입니다. 풍양 조씨 가문의 저택.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좌이정 조문명, 어머니는 완흥 부부인 전주 이씨입니다. 풍양 조씨는 명문 중의 명문이었습니다. 고려 개국 공신 조맹의 후손. 11대조 조씨는 태종이 왕이 되기 전 그에게 학문을 가르쳤지요. 그녀의 아버지 조문명은 좌이정으로 영조의 탕평책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죽은 후에는 영조를 모신 사당에 함께 모셔지는 최고의 영예를 받았지요. 숙부 조연명은 영의정, 오빠 조재호는 병조판서가 되었습니다. 이런 명문가의 기대를 받으며 소녀는 자랐습니다. 1727년, 소녀의 나이 13세, 세자빈 간택령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영조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효장세자, 후궁 정빈 이씨가 낳은 아들입니다. 영조는 효장세자를 무척 아꼈습니다. 영조는 경종 독살설에 시달리며 왕위에 올랐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적통성 콤플렉스가 깊었지요. 효장세자는 그런 영조의 희망이었습니다. 더욱이 총명하고 효심이 깊었습니다. 1725년, 효장세자는 7살에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이제 세자빈을 간택할 차례였습니다. 명문가 출신, 단정한 외모, 바른 성품, 13세 소녀 조씨가 최종 간택되었습니다. 1727년 가을,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3세 신부 조씨, 9세 신랑 효장세자, 신부는 신랑보다 4살이 많았습니다. 9세 소녀는 아직 어렸습니다. 하지만 왕실 혼인에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문과 적통이었지요. 결혼 후 13세 세자빈 조씨는 동궁에서 생활했습니다.
남편 효장세자는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총명함을 보였지요. 영조는 기뻤습니다. 훌륭한 세자빈을 얻었고 아들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1728년 3월, 결혼 1년째 되는 해입니다. 무신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인좌의 난이지요. 영조는 난을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5월, 효장세자가 홍역에 걸렸습니다. 당시 홍역은 어린아이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의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0살, 효장세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 3경에 왕세자가 창경궁 진수당에서 세상을 떠났다. 임금이 슬피 곡하며 말하기를 종묘사직을 장차 어찌할 것인가 하고 한참 만에 곡을 그쳤다. 아들을 잃은 영조의 슬픔. 하지만 더 큰 슬픔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세 세자빈 조씨.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한 채 결혼 1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효장세자가 떠나고 궁궐에는 14세 소녀만 남았습니다. 당시 왕실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시아버지 영조는 34세, 대왕대비 인원왕후는 41세, 왕대비 선의왕후는 23세, 왕비 정성왕후는 36세였습니다. 14세 소녀가 이들 사이에서 세자빈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였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후사도 없었습니다. 세자빈이지만 세자가 없는 세자빈. 조선시대 과부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하물며 14세 소녀. 평생을 수절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재혼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왕실의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빠진 시아버지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조에게 효장세자의 죽음은 모든 것의 붕괴였습니다. 적통성 콤플렉스, 경종 독살설 논란, 이 모든 것을 씻어줄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영조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이때 영조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 바로 며느리 조씨였습니다. 그녀 역시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시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영조는 밤을 좋아했습니다. 며느리 조씨는 영조를 위해 직접 밤을 삶았습니다. 작은 정성이었지만 영조는 기뻐했습니다. 영조는 자주 며느리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삶은 밤을 받으며 위로받았지요. 훗날 영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빈과 화평옹주,
이 두 자식이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었다. 화평옹주는 영조의 딸, 즉 사도세자의 누나입니다. 영조는 수많은 자식 중에서 딱 두 사람만을 꼽았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며느리였습니다. 작은 밤 하나. 하지만 그 안에는 며느리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4세 소녀는 이렇게 궁궐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효장세자가 떠나고 7년, 1735년입니다. 영조에게 다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후궁 영빈 이씨가 낳은 사도세자, 훗날 뒤주에 갇혀 죽는 그 세자입니다. 새로운 세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빈 조씨의 위치는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더 이상 세자빈이 아니었습니다. 정실 세자빈만이 빈궁으로 불릴 수 있었기에 더 이상 빈궁이 아니었습니다. 영조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를 대우해야 할까? 그해 9월, 영조는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세자를 여인 세자빈에게 새로운 호칭을 내리고자 한다. 수빈 한씨와 덕빈 윤씨의 고사를 따르겠다. 수빈 한씨, 세조 때 의경세자의 부인이었습니다. 의경세자가 일찍 죽자 새로운 호칭을 받았지요. 대신들이 3가지 호칭을 올렸습니다. 효빈, 철빈, 소빈.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망을 더하라. 즉, 품은 뜻이 부족했습니다. 대신들이 다시 회의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호칭을 올렸습니다. 현빈, 어질 현자입니다. 현빈 조씨, 그녀는 이제 빈궁도 아니고 세자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역할은 변했지만 존중은 여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조에게는 마음을 다독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비 정성왕후 서씨딸 화평옹주, 그리고 며느리 현빈 조씨. 이들이 영조의 고집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특히 현빈 조씨와 화평옹주, 이 두 사람은 영조와 사도세자, 부자 갈등 속에서도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1751년 11월 14일 현빈 조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화평옹주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의 안전판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후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현빈 조씨의 장례. 영조는 슬픔에 빠져 자주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조는 한 궁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현빈 조씨를 모시던 궁녀 문씨. 문씨는 영조의 승은을 입었고 훗날 수기가 되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씨가 패양무도했다. 왕의 총애를 믿고 자신이 싫어하는 이들을 모함했다. 특히 문씨는 사도세자와 영조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10년 후인 1762년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죽었습니다. 만약 현빈 조씨가 살아있었다면 사도세자의 비극은 달라졌을까요? 현빈 조씨는 왜 3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까요? 영조가 직접 쓴 행록에 답이 있습니다. 매년 5월 11일 효장세자의 기일입니다. 우연히도 이날은 시어머니 정빈 이씨의 기일이기도 했습니다. 현빈 조씨는 매년 이 기일 전후로 소식했습니다. 거친 밥만 먹으며 몸을 혹사했지요. 그러면서 토항병이 생겼습니다. 토하면서 얼굴이 누렇게 변하는 병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토병입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13살에 시집와서 14살에 과부가 되었으니 그녀의 스트레스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매년 단식을 반복했습니다. 구토병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온병과 합병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시어머니를 위해 스스로의 건강을 갉아먹었습니다. 1751년 11월 14일 창덕궁 건극당 의춘원. 현빈 조씨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 밤을 삶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밤이 다 삶아졌습니다. 그녀는 밤을 소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상에 누웠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빈 조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반 위에는 아직도 따뜻한 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조가 행록을 썼습니다. 현빈이 나를 먹이려고 늘 직접 밤을 삶았는데 영원히 세상을 떠나던 날조차 삶아 놓은 밤이 소반에 남아 있었으니 이는 현빈이 그날도 진상하려 삶아 놓았다가 병이 위독해져 하지 못한 것이로구나. 13살에 결혼하여 14살에 과부가 되고 37살에 생을 마감한 여인. 23년의 세월을 남편과 시어머니의 넋을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23년의 세월을 시아버지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23년의 세월을 궁중 암투 세력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이듬해 1752년 현빈 조씨는 효장세자의 묘에 합장되었습니다. 파주 영릉. 14살에 만나 1년 만에 헤어진 부부가 23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효순 현빈. 그녀에게 내려진 시호입니다. 효순. 효도하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13세에 세자빈이 되어 14세에 과부가 된 여인 효순현빈 조씨. 그녀가 지킨 것은 정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 대한 진심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영조의 마음을 헤아리고
죽기 직전까지 밤을 삶았던 며느리. 그녀가 더 오래 살았다면 사도세자의 비극은 달라졌을까요? 역사는 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반 위에 남은 따뜻한 밤이 그녀의 마음을 말해줍니다. 효순현빈 조씨가 세상을 떠난 뒤 조선 왕실에서 영조의 마음을 붙잡던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1년 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습니다. 만약 효순현빈 조씨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아 있었다면 영조는 그토록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사도세자는 끝까지 고립되었을까요? 역사는 답하지 않습니다. 전편 사도세자를 이어서 시청하시면 현빈조 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다음화는 조선 역사의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히스코리언이었습니다.